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내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것,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중이라서 그렇다. 제가 이거 12월 3일에 이때 미중 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영상을 올려드렸죠. 3일에 3월 1일까지인데 영상에서 3월 1일까지 합의 안 된다라고 했죠.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외교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랑 이제 시진핑이 최대한 할 만큼 했다 이런 체면이랑 다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어차피 양보해야 된다라는.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고 지금 3월 1일까지 안 되고 최소한 1, 2주 정도는 밀릴 것이다. 그 이상 밀릴 수도 있는데 못해도 1, 2주는 밀릴 것으로 적어도 기간 안에는 절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라고 거의 확신에 차 있었는데 뭐 맞았다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1, 2월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3월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조정장은 맞아요, 3월은. 그런데 뭐 그렇다고 3월이 1, 2월에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3월 조정 정도는 조금 버텨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 때 좋은 종목을 담아놓으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근 이슈 중에서 요거 외에 미국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 그냥 이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슈 만들려고 하는 거고 뭐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비교 안 해요. 원래 보통은 안 해요. 뭐 5년물도 아니고 무슨 3개월 갖다 됩니까? 2년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최근 3개월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면은 작년 12월까지는 괜찮다 했던 미국 이제 경제 지표가 올해 1월부터 안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1, 2, 3월이면은 3개월 맞잖아요. 그럼 향후 3개월 정도 당연히 어지러울 수 있겠구나. 아직 합의도 무역 그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심리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죠. 수급적으로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요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 이게 중요하다. 내일하고 모레 베이징에서 자, 류어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이름 참 어려워요. 한 놈은 길고 한 놈은 놈이라고 하는데 한 분은 길고 한 분은 발음이 어렵죠. 우리나라 언어로 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죠. 이 양반들이 만나 고위급 회담을 한다. 여기서 큰 틀의 합의가 나와야 돼요. 합의가 나와야 해요. 근데 베이징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나오면은 4월 3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는데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건 4월 3일에부터 시작해서 워싱턴에서 이제 회담하는 워싱턴에서 기대감을 갖자. 그 전까지는 안 나와도 뉴스에서 뭐 이런 노이즈 막 나올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12월 3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노이즈가 나오고 흔들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FOMC에서 이제 하단을 방어해 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자, 12월 3일 이후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기억나시죠? 화웨이 CFO 계속 체포안에 만회하면서 실제 체포하고 화웨이 두들겨 맞고 보안 문제 나오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보이콧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G만 이제 화웨이 다시 받겠다고 하고 KT하고 SK는 지금 한 발 물러나 있죠. 화웨이 장비 안 쓰겠다 혹은 묵묵한 이런 대답 없음으로 버티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노이즈로 밀어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은 1차 목표치까지 다 왔고 이따 차트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 큰 틀의 합의가 나와야 돼요. 세부적인 건 조율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무역적인 부분, 무역 관련 부분, 제조 굴기
등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다 양보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중국이 양보해야지 끝난다고. 양보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건 뭐 지적대사권 문제하고 이제 그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에다가 보조금 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조금 풀리는 뉘앙스가 나왔죠. 이번에 제가 그것도 리뷰해드렸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이제 지원할 때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할 때 한 개 이제 모델이 지원해서 탈락. 근데 올해 5개 모델 지원했죠. 지금 다음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한 개, 2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5개가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개 정도라도 상징적으로 야 우리는 성의 표시했다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다 떨어뜨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안 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을 받아야 돼요. 지금 중국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계속 얘기 나오죠. 기술 유출 같은 거. 기술 이전 해라. 정부에서 중앙에서 압박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들어가야지 중국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그리고 기술력을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소비가 좋아도 저런 정책을 펼치면은 대기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그리고 인력이 지금 싸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만큼 옛날만큼 거의 헐값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싸지 않아요. 중국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까지 싸지 않아요. 다른 쪽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뭐 인도라든지 거긴 사실 공략은 더 힘들죠. 뭐 말레이시아든 뭐 베트남이든 뭐 좋은 국가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국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축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랑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박항서 감독이 그 축구 그 감독으로 해서 이끌어서 좋은 성과 내기 전까지만 해도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형제의 나라 됐죠. 베트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노리는 게 중요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 지표는 계속 안 좋아요.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뭐 안 좋고 뭐 다 안 좋아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건데 요 금리는 신경 쓰지 마라.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되고 그게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될 때까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신경 쓰지 말자 말씀드렸죠. 2016년 6월 23일인가 24일에 투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멍청한 투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멍청하다. 이거는 영국이 손해보는 짓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해도 트럼프처럼 자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해야지 그냥 꼬장 부리는 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EU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특히 영국같이 상징적인 국가가 나가는 거는 절대로 영국이 좋게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손해를 크게 보면서 나가게 하지. 안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도 하나하나 이탈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번복할 수도 있고 투표를 재투표를 할 수도 있고 뭐 노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국이 꼬장 부리면서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글로벌 시황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시죠? 글로 듣는 것보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다. 26,100포인트 26,100포인트 1차 목표치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여기만 가면 저항을 받죠. 밀려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5,400포인트에서만 저점 매수가 나오면은 미국장은 살아있는 거다. 요거 깨지면은 이 24,300까지 밀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 뭐 중간에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탈해도 바로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좋다. 이때 3월 초처럼 3월 뭐 10, 11일 되죠. 8일 10일 요때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가급적이면은 차라리 저점 매수해서 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좀 약해요. 요게 이 25,800 이상 쪽까지 쭉 제압을 해가지고 가면 뭐 거의 26,000 되는 거지. 25,000 후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장은 요 정도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중국 시장도 강하고 우리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하다. 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저항이 7,500인데 요거 돌파했고 이탈한 다음에도 3일 안에 회복하는 강력한 증시다. 7,5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고 7,600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더욱더 강한 거다. 다우도 강한데 나스닥은 더 강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니까 자, 코스피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렇게 원 그려드렸죠. 이중바닥 그리고 반등이 이쁘게 나왔다. 1월 말에 1월 31일까지 목표치 2220에서 2230 사이 여기를 두드렸으니 1차 목표는 다 왔다. 그리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지만 돌파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돌파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2175포인트를 지켜주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에 가깝죠. 다우지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한 증시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라. 2130포인트에서 저점 매수만 들어오면은 추세가 뭐 아예 뭐 망가진 건 아니다. 2130포인트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 말씀드렸죠. 2175포인트 회복 시도 나왔는데 못하고 갭으로 밀렸다. 요건 안 좋은 거예요. 갭으로 밀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갭으로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해하셨어요? 하락할 때 갭으로 지지선 이탈한다. 그럼 원래는 지금 이런 시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손절을 하고 좀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장일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갭은 빨리 메워줘야 된다. 75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메워줘야 되는 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소멸되는 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2130포인트 오늘도 내려왔다.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자꾸 건드리는 건 좋지 않아요. 자꾸 건드리면 한번 깼다가 올라오겠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 갭을 메우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상단으로. 코스피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가 수급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수급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밴드 제가 그려드린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상단 맞고 나서 요거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밥 안 먹고 서로 삐져갖고 돌아선 날 이 음봉이 장대음을 길게 나왔는데 이거를 빨리 제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압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했으니까 밀리는 거죠. 자, 돌파할 자리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보시면은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급락이 나온다. 한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제가 25일날 그 월요일날 요건 좀 우려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730포인트 요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나오면은 710포인트를 한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가야 되겠죠. 요 구간이 이제 그 이평선으로도 한 61선 구간이 될 거고, 게다가 요 하락 밴드 하단 쪽이 되니까 지지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만약 여기까지 내려와도 실망할 거 없어요. 710포인트 흔들겨 나온다. 공포심 갖지 말고 매수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좀 소개를 몇 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도 뭐 요즘 시장을 좀 피곤해 하시니까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애경유화 같은 종목 바닥에서 이쁘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날 양봉이 굉장히 좋았죠. 3월 15일 날. 이날 다른 대부분이 그 밀렸었는데 이날이 아마 그 제 기억으로 3월 15일이 그 최선희 그 북한 외무성부상이 이제 비핵화 안 할 수도 있다.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다 결정해서. 사실 결과가 안 나온 거였죠. 그거는 그냥 시선 끌기 인터뷰라고 했어요. 그날 이 종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은 9,500원 유지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요 구간 안에서 9,500원 흔들기 구간에서 매수해보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만원권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돌파해주면은 아주 좋은 모습 되겠죠. 이 양봉 상단을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만원대를. 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걸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2015년부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었죠. 이제 뭐 그 항공기 뭐 부품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보행의 뭐 동체 꼬리 쪽이나 이렇게 보잉사에서 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요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이에요. 기술력 정말 좋고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보잉사에서 계속 추락하는 뭐 안 좋은 뭐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밀렸었는데 그래도 아스트는 기술력이 좋고 보잉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사도 이제 협력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력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관점으로 아마 메이저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좋죠. 올라오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종목은 주봉으로 보시면 16,000원 쪽 요 구간의 의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22,000원 구간 쪽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22,000원을 돌파해서 시세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아스트는 이제 새로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종목 중 하나니까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기존에 2016년, 17년, 18년 하면은 뭐 그 영업이익이 뭐 10억도 안 되거나 아니면 20억도 안 되거나 요 정도인데 작년에 조금 선전을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선전했죠. 20억 이상의 2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었죠. 그 전년도에는 사실 10억도 안 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가 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108억이었는데 올해는 159억이죠. 실적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매출액도 그만 했었는데 뭐 100억 정도 늘고 100억 정도 늘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600억 정도가 늘죠. 600억 이상이. 그러니까 예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아스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또 굉장히 좋은 기업 하나 말씀드리면은 PSK. 제가 반도체 뭐 10종목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SK,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테스, 원익 IPS, 뭐 실리콘웍스, DB하이텍, 뭐 솔브레인, 그 동진 세미캠, 유니테스 테크인 이렇게 10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외에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유진테크, PSK 뭐 이런 종목도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과거부터 소개 많이 해드렸고, 자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 양봉 이쁘게 거래량 붙여갖고 올려줬고, 그리고 조정 받은 다음에 양봉 하단 이탈 안 하죠. 지켜주고 또 거래량 붙여서 올라오고, 돌파할 때 돌파 거래량 이쁘게 멋지게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5,000원 부근까지 15,500원 15,000원 사이까지 내려와 주면은 더더욱 좋은 구간이 됩니다. 16,400원이면 이 정도부터 밀릴 때마다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추격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밀릴 때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시세를 너무나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만들면서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자주 매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일신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 쪽하고 연계가 많이 되죠. 뭐 냉동 관련돼서 가지고 이제 특수하게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3월 초중순 중순 요쯤에 거의 상한가 수준의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 후에 조정을 멋지게 받았습니다. 하단 부근에 내려와 있는데 뭐 2,000원 부근에서는 2,000원 부근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나왔고,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2,100원 부근인데 이 구간에서는 뭐 매수해 볼 만하지 않냐. 2,000원 1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정도면은 천천히 매집해 볼 만하지 않겠냐. 요 하단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죠. 2,000원은 그 정도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정도 노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JYP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YG엔터가 승리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은 매매할 수 없다. 그리고 SM도 주가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갖기는 좀 애매하다. 근데 JYP는 지금 오히려 지금 소속 가수들 잘하고 있고, 트와이스 이제 컴백한다 그러고, 이제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있지가 뭐 열풍을 나타내고 있고, 신인 가수 중에서 그 정도면은 대단한 신인 그룹이 된 거죠. 역시 JYP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중간까지 간다고 하면 한 32,000원 부근까지 보시면 되고, 한 34,5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 장대음봉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10월에.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는 매도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반등이 나와서 편하게 한 33,500원 정도부터 34,500원 사이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도했다가 돌파하면 매수하던가, 눌리면은 한 31,000원, 32,000원 부분까지 눌리면은 그때 재매수하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기 부담스럽다 한 32,000원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쭈르륵 밀렸었죠. 그래갖고 뭐 바이오 쪽이 좀 이제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감타 보고서 이슈라 흔들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지금 앞으로 아마케랑 뭐 아스코랑 뭐 다 계속 당뇨병 발표랑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바이오 쪽은 행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HLB랑 뭐 바이로메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임상 3상 뭐 진행 중인 기업들, 임상이 끝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올해가 바이오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요 구간 9만원 부근에서는 초반 요 정도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지고 갈만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만원 이상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올해 들고 가기 좀 어렵다 싶은 분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에서 뭐 11만원 사이 여기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양봉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살짝 밀렸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요 구간만 제압해 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지노믹스까지 소개해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제가 과거에 뭐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유전자 분석, 뭐 분자 진단 쪽으로 제가 캔서롭이랑 함께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때 양봉을 이쁘게 만들었다. 하단 부근에 내려와 있는데, 괜찮은 7,000원 정도면은 괜찮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불안하신 분들 한 7,000원, 800원 전후 요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이 종목의 기술력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돌파해서 가는 것도 한번 보셔도 되겠죠. 요 정도로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하도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히 몇 종목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이 무조건 1티어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한 1.5군 정도 되는 종목들인데, 기업들은 다 이제 한 방이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 내용이 참 좋거나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차트 분석상으로 한번 볼만한 종목들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을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고 가셨는지, 아니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댓글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댓글을 안 남겨주시면 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당장 뭐 발빠르게는 아니어도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보통은 2, 3일 안에 달아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